이제 다음 차례가 이제 목공사인데, 목공사 중에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뼈대 잡는 거죠. 벽제 틀 잡는 건데, 벽제 틀은 이제 잡을 때 각재를 씁니다. 각재. 현장 일본말로 이제 다루기 같은. 예. 각재는 이제 수량이 이제 재입니다. 재. 한 재. 한 재가 이제 3.6m입니다. 2.94 재가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뭐 외고나 이런 할 필요 없이 이제 이런 자료를 찾아서 뭐 넣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실내건축협회에 이제 있는 자료라서 그대로 넣고, 그다음에 노무비를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건데, 요게 이게 건설 표준품 셈이고, 실내건축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건축표준품 셈 적용 기준에 그랬죠. 건축표준품 셈 포함해서 다른 데도 이제 기재가 됐을 경우에는 건축 표준품 셈을 먼저 우선 적용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건축 목공 보토인부 품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0.033, 0.003 이걸 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뭐 이게 없거나 좀 금액을 조정하고 싶을 때 이제 실내건축협회에 조금 넣으면 되고, 재료비는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뼈대를 붙여 놔서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게 MDF 붙이기. 그 톱밥을 심하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제 MDF 좀 판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MDF 붙이기는 품셈상에는 명칭이 MDF 뭐 설치 MDF 붙이기라는 품셈이 없는데, 그 비슷한 이제 합판 설치를 준용을 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단가는 저저번 시간에 배운 듯이 이제 단위 환산해 가지고 찾으셔도 넣으면 되고, 수량은 이제 표준품 셈의 할증률 1.03, 3% 할증 넣으시면 되고, 보조 재료의 못은 이제 과거에 이제 데이터 표준 품셈에 이제 있는 0.04를 넣으시면 되고, 농업인은 품셈을 보고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써서 넣으시면 돼요. 건축 품셈 0.06, 보조공 보통인부 이제 0.006 해서 공구손료 2% 그대로 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제 MDF 1위 대가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판 깔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제 그 돌봄 교실이나 이제 할 때 저학년 자식으로 이제 할 때 합판 깔기라는 거 합니다. CBT, 보통 CBT로 까는데 두께로 CBT 합판을 깔 때 그 표준 품셈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실내건축협회에서 요 발표를 하는 요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 재료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건축목공 보통인부 수칙 그대로 넣어가지고 해서 이제 요런 해배당 직접비가 25,000원 정도 되는 합판 깔기라는 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0.05이라는 거는 480분 곱하면 1해배당 합판 깔기 하는데 한 25분 정도 든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공사들 많이 하는 게 또 목재 데크가 있는데, 뭐 카페나 이제 뭐 요즘 학교에 이제 목재 데크를 까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쓰는 이제 폼인데, 폼셈이 있습니다. 4-3-3 목재 데크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요런 표준품 그대로 넣으면 되고, 이제 공구손료, 잡재료비 그대로 딱딱딱 해서 넣으면 됩니다. 자재에 대한 거가 없는데, 자재에 대한 거는 이제 당연히 목재 방부무 데크 1해배, 이게 해배당 이제 1위 대가이기 때문에 해배당 자재 단가를 넣어서 할증률은 면적은 이게 품셈에 각 게재된 게 없으면 그냥 10% 넣으시면 돼요. 1.1 곱해서 쪼르륵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주 해석은 이제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서 이게 뭐 난간 설치나 오일 설텐실이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별도로 이제 보조 설명을 이제 해서 포함이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주 해석에 있는 말은 이게 1위대가 작업할 때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속 공사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잡철물 제작 설치입니다. 잡철물 제작 설치는 이게 22년에 지금 이게 보완이 되는데 21년도까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는데 22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인데, 제품 설치를 하냐, 규격 철물 설치하냐, 현장 제작 설치냐.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형태가 없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제작하는 거예요. 제품 설치라는 걸 완전히 생 제품이 이런 거죠. 맨홀 사다리 같은 완전히 기성품 완제품을 현장에 설치한다. 그럼 이 품을 쓰는 거고, 조금 이제 이제 일정 기록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이 있다. 약간 간단한 조립만 하면 된다. 그 정도면은 이제 규격 철물 설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가구로 치면 이케아 같은 거죠. 미리 다 재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설치. 현장 제작은 구조틀 배양지된 각관 형광 원자재죠.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에서 현장 치수에 맞게끔 자르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의 모두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면 현장 제작이에요. 그래서 보통 잡철물 제작 설치할 때 품은 현장 제작이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경량 철제만 주로 씁니다. 일반 철제는 뭐 거의 경량이라는 게 이제 뭐 약간 가볍다는 뜻인데, 이제 이 좀 구분을 좀 하려면은 조금 어렵긴 한데, 철골 같은 경우는 뭐 철골도 있고 철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철골 같은 경우 일반 철골, 경량 철골, 철골만 구분을 짓자면은 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질 만드는 곳입니다. 그게 Q&A 한번 보니까 두께가 이제 경량 현강은 두께가 6T 이하가 경량이고요. 6T 넘어가면은 이제 일반 현강이에요. 그 뭐 H 현강 같은 일반 현강이고, 나머지 이제 갈바륨, 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이런 건 다 경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역서에서는 잠깐 보시면 잡철물 제작 설치는 금속이잖아요. 금속은 내역서 작성할 때 제로비하고 1위 대가를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제로비 단위랑 1위 대가 단위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길이 면적 단위고 하나는 이제 중량 단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로비는 정미량을 계산을 하고 할정률을 곱해주고요. 그럼 이러면 끝이고, 1위 대가, 잡철물 제작 설치 1위 대가 품무는 그 정미량에다가 단위 중량을 곱해서 중량이 몇 톤 정도 되냐 라고 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 톤은 내역서에서 요건 셋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톤은